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게 되니 조금은 머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네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33, 결혼한 지는 이제 1년을 조금 넘긴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고 성실한 사무직 회사원이에요. 둘 다 특별히 부족한 것도 넘치게 가진 것도 없는 아주 보통의 맞벌이 부부죠. 그런 저희에게 결혼 직후부터 유독 스트레스를 줬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시부모님과 시누이입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부터 손주는 언제 보게 해줄 거냐는 말씀이 시작되더니 만날 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무슨 안부처럼 아이 언제 가질 거니? 라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다들 그러신다기에 그냥 의례적인 말이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갈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아직 준비도 안 된 저희 부부에게 마치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압박하듯 말하시는 시부모님과 옆에서 거들며 언니도 슬슬 준비해야지라며 빈정거리는 신우의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저도 눈 똑바로 뜨고 제 입으로 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건지 그 상황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할 당시 양쪽 집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퇴직 이후로 큰 소득이 없으셨고 친정 역시 형편이 그리 넉넉한 건 아니라서 결혼 비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자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고 기존에 타던 차가 너무 오래되어 차량도 할부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부담은 컸죠. 하지만 그 대신 둘이 맞벌이해서 열심히 벌자, 열심히 갚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매달 빠듯한 살림 속에서 대출 상환하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차 할부도 전세 대출금도 앞으로 7개월이면 모두 끝나요.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서로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말해요. 아이 안 가질 거야? 너희는 왜 아직 소식이 없니? 물론 관심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건 알지만 그 말들이 때론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 다 갚고 2년 정도 후에 생각하려고요. 그 말 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 계산과 고민이 담겨 있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13평 빌라예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아주 작은 집. 좁고 오래된 집이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처음 시작한 공간이라 소중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턱없이 좁은 곳이라는 생각은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부부는 대출을 다 갚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대출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저축해서 이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지금은 집부터 넓히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보니 아이 갖는 문제는 점점 미뤄졌고 솔직히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너무 커서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 사실 아이 정말 좋아해요. 제 친언니가 아이가 둘인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조카들이 저한테 영상통화 걸어와서 이모 보고 싶어 할 때면 진짜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 웃음 한 번에 살아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언니네 첫째는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저에게 연락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건만 되면 바로 아이 갖자.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작은 옷, 작은 신발, 아기 침대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직접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본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현실이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크니까요. 남편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에게 당신이 원하면 갖고 원치 않으면 안 가져도 돼. 나는 뭐든 괜찮아. 라고 말해줘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론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결국 모든 결정과 부담이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돈 문제만 아니면 그리고 지금 이 좁은 집만 아니면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건 아이를 갖는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결혼만 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조금 힘들더라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 들어와 보니 아이를 낳는다는 결정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혼자서 끙끙 앓다 밤을 새울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이를 낳는 게 맞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지금 아이를 갖게 되면 맞벌이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에 매달리다 보면 회사는 당연히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단순히 돈이 덜 벌리는 걸 넘어서 지금껏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이는 생기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생활은 팍팍해질 게 뻔해요. 집을 넓히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대출을 덜어내는 것도 전부 늦춰지고 그 사이 나이는 나대로 먹게 되겠죠.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멈춤 버튼을 누른 듯 멈춰버릴 것 같아요. 맞벌이를 계속해야 계획한 대로 집도 넓히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아이가 생기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속으로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를 되뇌게 돼요. 사실 여건만 되었더라면 저는 진작에 아이를 갖고 싶었을 겁니다. 아이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힘든 걸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책임지지 못할까봐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의 엄마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몸이 힘든 건 괜찮아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것도,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가는 것도 엄마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큰 고민은 돈이에요. 생활비, 병원비, 육아용품, 교육비, 보육시설, 나중에 학교까지 아이가 자라날수록 끝도 없이 들어가는 돈 앞에서 내가 점점 더 작아지고 움츠러들까 봐두렵습니다. 가끔은 그냥 질러볼까? 여건이고 뭐고 낳고 나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또 현실적인 상황을 떠올리면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서 딩크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흔들리고 결론은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고민을 남편과 함께 나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성격이 원체 무던하고 착한 사람이라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면 갖고 아니면 안 가져도 돼. 난 뭐든 괜찮아. 그 말이 위로가 되는 순간도 있지만 사실은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단순히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삶의 방식, 모든 계획과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일인데, 그걸 너무 쉽게 상관없다는 말로 넘겨버리니 결국 이 모든 고민은 저 혼자 떠안고 있다는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약속했었어요. 대출과 차 할부 끝나면 그때쯤 아이를 갖자, 그걸 목표로 삼고 힘들어도 참고 일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상하게도 또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일 뿐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팍팍하고 불안정하니까요. 결혼 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아이 빨리 가져라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정말 입버릇처럼 하셨죠. 이런 말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했어요. 아이는 낳으면 그냥 알아서 큰다니까. 젊을 때 낳아야 체력도 되고 같이 크는 거다. 지금 낳아야 대학 보낼 때 너희 나이 생각해야지. 심지어는 아이 낳고 나서 인생이 더 풀렸다는 시어머니의 말까지 들었을 때는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물론 본인 경험이겠지만 저는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낳으면 다 끝인가요? 시어머니는 신랑을 낳고 나서 살림이 피었다고 자랑하시곤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세상이 같나요? 그때 내 맡길 곳도 많았고 물가도 다르고 교육비나 부동산 같은 부담도 지금이랑은 차원이 달랐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 해봤자 이해 못하실 테니 그냥 속으로 삼켰죠.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낳으면 사랑스러워서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도 아이 좋아해요. 그런데 단순히 좋아하니까 낳자는 게 말이 되나요?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양육의 현실인데요. 신우는 현재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 낳기 전에는 나름 전문직에서 일했지만 첫째 낳고 바로 경단녀가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커서 동네 빵집에서 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활을 가까이서 보면서 아이 낳고도 일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절감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 엄마의 커리어는 멈추거나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현실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신우네 집은 저희보다 조금 넓은 집이긴 하지만 그만큼 빚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종종 신우 남편의 본가에서 도움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신우네에 도움을 줘본 적은 없지만 오히려 신우에게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라는 걸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자꾸 아이 낳으라는 말은 쉽게 나오는 걸까요? 지금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눈꼽만한 액수지만 그걸 맞추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 한 잔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절약이에요. 신랑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용돈 쪼개가며 친구도 잘 못 만나고 운동도 끊고 옷도 제대로 못 사고 가끔 그런 신랑을 보면 짠하기도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신랑이 가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해요. 야, 넌 도대체 어쩌다가 나 같은 새끼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울컥해요. 조건이 크게 다른 것도 없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남편이라는 책임감으로 저보다 더 스스로를 죄면서 사는 모습이 보여서 그 말이 농담 같지 않고 한숨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최선을 다해 말 그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달 돌아오는 고정 지출에 맞춰 예산을 짜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저축하고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 낳으면 알아서 크더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너무 무책임하고 잔인하게 들립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습관처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는 질문이죠. 처음 몇 번은 웃어넘기기도 했고 그냥 적당히 계획 중이에요 하고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부터는 자리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런 말씀은 저희 부부에게 부담이 돼요. 계획이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도 그 질문은 또 반복됐습니다. 이쯤 되니 도대체 우리 계획은 존중받는 게 맞나 의문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마침 일이 있어서 외출했고 저 혼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꼭 남편이 자리를 비운 그 타이밍에 시아버지께서 또 한마디 하시더군요. 결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손주 소식은 없냐?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 얘기를 남편 앞에서는 꺼내지 않으시고 왜 매번 저 혼자 있을 때만 하시는 걸까요? 그저 며느리는 설득하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요. 좀 더 준비가 되면 나을 생각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조금은 허탈한 듯 웃으시며 애 낳으면 자리가 잡히는 거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셨죠. 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인생의 지혜인가요? 저희 부부는 자리를 잡고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마인드에는 크게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계획은 하고 있어요. 다만 시기를 좀 더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신우가 느닷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좀 더 기다리다간 노산이야. 지금 아니면 언제 나을 건데? 그 말투며 표정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결혼 전부터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걱정해주는 척 하는 그 가식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속으로 내가 나 걱정은 무슨 그냥 또 트집 잡고 싶어서 안달이군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애가 있어야 부부도 더 가까워지고 집안도 더 안정되는 거야 하시더니 급기야는 칠거지약까지 언급하셨어요. 아이 못 낳는 건 이혼 사유다는 그 말 그걸 농담처럼 하시는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신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몸에 문제 있어서 애 못 낳는 건데 그런 거 숨기고 결혼한 거 아냐? 이게 진짜 가족이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겨우 끼어들며 누나 제발 그 입방정 좀 작작 떨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하고 말렸지만 신우는 그게 아니라면 나와서 증명해보라는 식으로 더 막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입에서 미친 X라는 소리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선 넘은 말들이었고 제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며느리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는데도 그걸 말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딸 잘한다는 듯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 그 표정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신랑과 신우가 또다시 시댁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싸움의 기운이 감도는 그 어색한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제 안에 쌓였던 피로와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참다 결국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희는 딩크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제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동네에 사는 친구 아이들이 손잡고 인사하러 올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퇴근길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듯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저희 아이 안 낳기로 했어요. 지금 사는 집이 방 2개짜리 10평 남짓한 작은 집이고 대출 갚으면 또 대출 받아서 이사 가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둘 다 무너질 것 같아서요. 아이가 너무 좋지만 키울 여건이 안 돼서 마음 아프지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굳으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땐 뭐 풍족해서 자식을 6명씩 낳았냐? 애는 낳고 보면 잘한다. 낳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 저는 그 말이 참 무책임하다고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여유로웠겠지만 저희 부부는 2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계획을 세우고 물건 하나를 사기 전에도 2번, 3번 고민해보는 사람들이에요. 낳고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이 저에겐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께 목소리 높인 적 한 번 없었던 저였지만 그날은 마음속에 쌓였던 말들이 저도 모르게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밥만 먹이고 학교만 보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체험학습, 영어 유치원, 피아노, 태권도 다 아이를 위해 해주고 싶고 해줘야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저희 수입으로는 그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저는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남편 외벌이로 이 모든 걸 감당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치였고 신우는 비웃듯 말을 보탰습니다. 결혼했으면 알아서 사는 거지. 아이 키울 돈을 시부모님한테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언제 돈 달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차분히 반문했습니다. 결혼해서 저희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면 아이를 낳으라는 강요도 하지 마세요. 강요를 하시려면 책임도 함께 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에 신우는 입을 다물었고 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면서 월급 받아 대출 갚고 남편이랑 미래 설계하고 있어요. 저도 남편도 대학 졸업하고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도움 한 번 안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각자 대견하게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아기는 예뻐서 낳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 때 낳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은 마치 벼락 맞은 듯 얼떨떨한 표정이셨어요. 그 사이 신랑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내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이젠 아이 문제로 우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든든했습니다. 평소엔 내성적인 남편이지만 제가 외로워 보일 때는 늘 제 편이 되어주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어른들 말씀에 맞받아친 게 실례였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 둘 낳고 잘 사는 언니가 부럽기만 한데 저희는 어떻게든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 비교하게 되고 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싸가지 없는 걸까?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였을까?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처음 제 입장을 분명히 말한 그날의 저는 조금은 대견하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너무 매몰차게는 보지 말아주세요. 위로 한마디만 해주셔도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